문명의 기원, 그 시작은 무엇이었을까? 위대한 인류 문명을 일으킨 5가지의 원소. 나무와 흙과 물과 그리고 철과 불. 지금부터 그 기원을 찾아 거대한 여정을 떠난다. 옛날 할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 나무는 신성한 존재란다. 뿌리는 지하 세계를, 줄기는 지상 세계를, 나무까지는 하늘을 의미한단다. 우리의 영혼은 이 나무에서 나왔고 그것을 일탕가다르가라고 하지. 우리는 숲을 존경해야 한단다. 겨울이면 영하 40도를 오르내리는 러시아 동부 시베리아에 위치한 부랴트 공화국의 한 작은 숲. Да, ну, конечно, шаманизм дерева имеет большое значение. По преданиям, мифам нашим, душа шамана витает в ветвях этого мирового дерева. 올해 60살의 샤먼인 발렌틴 씨는 적어도 매주 한 번씩은 2딸과 함께 이 험한 눈길을 오간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전통이고 발렌틴 씨의 9대 조상, 그러니까 300년 전부터 지속해왔다. 집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슐류탄 하다산의 샤먼의 숲. 숲에 도착하면 아이들은 염원을 담아 색천을 나무에 묶는다. 그리고 왜 이 숲이 신성한 곳이며 어떻게 존경을 나타내야 하는지를 배운다. 자식들에게 대물림되는 시베리아 샤먼의 오래된 교육 과정인 셈이다. Повязываем на чтобы мы почитаем этих великих духов. Все цвета имеют значение смысла. Красный – это жизнь и кровь. Зеленый – это цвет земли. Синий – это цвет неба вечно синего. Желтый – это цвет солнца. 높은 하늘 아버지여, 넓은 땅 어머니여, 하늘신 탱글이여, 우리의 육체를 보호하소서, 우리를 진실의 길로 인도하소서. 발렌틴 씨는 이런 염원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 조상들의 영혼에 닿는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이런 샤머니즘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 지구상에서 가장 외지고 깊고 넓고 혹독한 기후를 가진 호수 바이칼. 이 호수 가운데 올혼섬이 있다. 샤먼들에게 성지라 여겨지는 곳. 바이칼 호수를 지구의 배꼽이라 여겼던 시베리아의 샤먼들은 하늘과 가장 소통하기 좋은 공간을 이곳이라 여겼고 수백 리길을 말 타고 달려와 동굴에서 수행했다고 전해진다.
한때 수천 명에 달했지만 이제 60명에 불과한 시베리아의 샤먼들. 그러나 발렌틴 씨는 지금도 이곳이 세상의 중심이며 세르게라 불리는 이 나무 기둥이 하늘로 통하는 사다리라 믿는다. Оно символизирует мировое дерево, мать дерева, которое уходит корнями в нижние миры, кроной в верхние миры. Но вот, говорят, по мифам, наши души будущих шаманов растут в кроне дерева. Вот так вот и все. Но мы его называем Алтангадарха, золотое коло Вселенной. Ну а так дерево подпитывает корнями воду. 그랬다. 시베리아 기머민족에게 나무는 신성한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받는 통로였다. 그리고 이런 샤먼 사상은 동아시아 곳곳으로 전해져 권력의 상징이 됐다. 바람 불면 잎이 흔들릴 것 같은 선비족의 금관. 나무 위에 하늘의 전령인 매가 앉아있는 흉노족의 금관. 뿐만 아니라 러시아 호흐라치 무덤에서 발굴된 이 금관 역시 사슴과 나무로부터 지혜를 전달받는 여신상을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나무는 고대인들에겐 숭배의 대상이었다. 그리하여 세계 곳곳에서 나무는 지속적으로 지혜의 코드를 담기 시작했으며 우주목, 세계수, 지혜의 나무와 같은 다양한 샤먼 사상들을 만들어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다. 경주 적성 목각분에서 발굴된 5세기 신라 금관에 나무와 사슴과 새가 등장하는 건 역시 이와 무관치 않은 것이다. 신라에서 나타나는 금관이 이제 6개가 있는데요. 그 금관에다가 나뭇가지를 형상화해서 만들었던 건 신라 사람들도 그 관을 쓰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신성한 존재로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금관에다가 나뭇가지를 형상화한 조형미를 가지고 금관을 제작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필연적으로 태양을 향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동양 사상에서 나무가 동쪽을 의미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태양빛에 성장한 나무는 권력자의 그것처럼 생명을 건사하고 생존의 질서를 관장한다. 이렇듯 인간에게 지혜의 전달자였던 나무. 그러나 나무는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훗날 보편적 지식 전달자로서의 여정을 시작한다. 그것은 종이었다. 중국 동부의 안우이성에 있는 징현 마을은 매년 가을이면 진풍경이 벌어진다. 온 마을 사람들이 총동원돼 들에서 가져온 볏짚을 석회가루에 묻혀 마을 뒤편에 있는 샤이탄이라 불리는 자갈 언덕으로 오르는 것이다. 대나무 지렛대 양쪽에 40kg씩 볏짚을 치고 올라야 되는 가파른 언덕.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이 고단한 일을 1000년 넘게 해왔고 그것은 중국 종이가 걸어온 길이기도 했다.我们在这里晒鸟草，就是得过5-6个月，日晒雨淋，就这样自然漂白的作用。
볏짚을 돌산에 건조하는 것은 빨리 마르고 배수가 잘 되기 때문이다. 이 볏짚을 매일 뒤집으며 건조하길 5, 6개월. 그러나 이건 종이 제조 공정에선 시작에 불과하다. 宣纸的生产主要它以2种纤维组成，一种是长纤维，也就是皮浆纤维，它是长纤维；还有一种是短纤维，短纤维就是稻草纤维。它是2个起一个长短纤维的一个相互组合、相互填充这么一个作用，来达到艺术家在书法和绘画的过程当中，那么一种悦目的这种效果。 볏짚이 보조적인 재료라면 주재료는 나무 껍질이다. 때문에 징현마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청단나무. 이 청단나무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질겨 징현마을 사람들이 대대로 종이를 만드는 데 사용해왔다. 这个树由于它的纤维，为我们祖先的生存立下了汗马的功劳，所以我们要感谢它。 이 나무는 자신의 몸을 통해 얼마나 많은 학자들을 키워냈고 또 얼마나 많은 지식을 세상 밖으로 내보냈을까. 청단나무의 껍질은 10시간 넘게 삶은 다음 여러 번의 세척 과정을 거치면 고운 흰색의 섬유질이 남는다. 그리하여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남은 순도 높은 상태의 섬유질이 종이의 원재료다. 얻어진 나무의 섬유질은 볏짚과 일정한 배율로 섞어 여러 번 찢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섬유질이 잘 엉켜 질긴 종이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섬유질을 찢고 자르기를 하다 보면 어느덧 길고 거칠었던 섬유질은 부드럽게 변하게 된다. 흰 죽처럼 변한 이것을 종이죽이라 부르는데 이것을 지통에 넣어 고르게 풀어내면 종이를 뜰 준비가 끝난다. 因为这个做的那个纸要把这个原材料削匀啊，把它搞匀，2个人把它这个原材料搞匀呐、不然不匀那个纸露出来一堵堵的不好看，那纸面不好看。 나무나 볏짚의 형태가 완전히 사라졌다. 오로지 장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분말처럼 가늘고 얇은 섬유질뿐. 여기까지 오는데 100번 이상의 손길이 갔고 2년에 걸친 긴 여정 끝에 마침내 종이는 뜨거운 벽에 건조돼 완성된다. 천년 전 한 제지공이 이사와서 만들기 시작한 이래 오로지 구전으로만 비법이 전수돼 왔다는 선지. 그렇다면 이 종이는 언제 어디에서 왔던 것일까? 중국 내륙의 유서 깊은 도시 한중. 여기 종이의 신이라 불리는 한 사람이 잠들어 있다. 인류 최초로 종이를 만들었던 장본인인 채륜이다.
한나라 시대였던 서기 63년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난 최륜은 12살의 환관으로 궁에 들어가 20대 중반에 궁중의 물품을 담당하는 관리가 된다. 당시 품목들은 모두 주간에 기록됐고 매일 들어오는 수백 건의 주간은 보관조차 어려웠다. 주간의 대체품을 찾았던 최륜. 고민하던 최륜은 결국 나무 속에 그 비밀이 있음을 알아냈고 서기 105년 최초의 종이인 채후지를 만들어낸다. 咱们讲到就是这个纸的发明，就是代替了笨重的竹简、木斗，还有昂贵的缣帛。它的发明实际上就是便于书写，所以它是对文化起到了一定的推进作用。 이곳에 누군들 붓을 대고 싶지 않겠는가. 학자들은 머릿속에만 지식을 담아놓을 필요가 없게 됐다. 그것은 새로운 세상이 됐음을 의미했다. 唐宋时期，中国的诗词书画达到了顶峰状态。 这跟纸张的使用有极大的关系，因为诗人们、画家们可以把自己的想法画到纸上，然后互相充分的交流，进行传播，促进了这个技艺的发展。 나무의 변신. 나무는 샤먼의 곁을 떠나 세상 밖으로 나왔고 급속도로 대중들 속으로 파고들었다. 서울의 인사동이라 할 수 있는 중국 시안의 슈원먼 거리. 당송시대에 세워진 이곳은 중국 종이의 역사와 함께 해왔으며 지금도 수많은 서화를 비롯하여 문방사오, 도장, 탁본 등 종이와 관계된 가게들이 질비하게 성업 중이다. 한나라로부터 당송에 이르는 시절에도 이 골목엔 매일 수많은 시인 묵객들이 찾아와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고 학문을 논했을 것이다. 很多画家在作画过程当中，他有的不是画家画的，有的是完全是纸的，通过他的韵墨的这种效果，把它体现出来。你比如说云呐、雾啦这些东西，你能画得出来吗？画不出来的。那么他就完全通过纸的润墨性，把它润开。 문화의 황금시대인 당송시대를 지나 중국 역사에 수많은 명인 서화들이 등장하게 된다. 과연 그것이 종이가 없었다면 가능했을까? 중국 산시성 시안에 있는 1600년 고찰 초당사. 흔히 동아시아 불교의 본향이라 불리는 이곳은 오늘날까지 중국 전역에서 찾아온 수많은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이곳이 동아시아 불교의 본향이라 불리는 까닭은 5세기 초 인도에서 찾아온 한 위대한 불교학자가 일궈낸 업적 때문이다.
일찍이 인도학, 베다학에 관하여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습득했으며 현자로 인정받았던 그는 이곳 초당사에 머물며 수많은 불경들을 한자로 번역해냈다. 석가에 의해 인도에서 탄생한 불교와 철학 사상을 중국에 전파했던 그의 이름은 쿠마라지바.就穆老师在这儿，译经期间都很细致，每一部经他都亲自要审阅，要和大家在一块儿共同讨论，包括每一句话都要亲自要过目，所以他译这经还是就由此以后，他的经就开始在社会广大的流传开了，流传到世界各地，日本、韩国、东南亚都。 산스크리트어로 된 인도의 불경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일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수많은 중국의 사상가들과 논쟁하며 74부 348권에 달하는 방대한 경전을 번역해낸다. 묘법연화경, 금강경, 아미타경 등은 그렇게 초당사에 머물던 한 승려에 의해 다시 태어났다. 이처럼 석가가 인도 사르나트에서 설법을 시작한 이래 파미르를 넘어 어렵게 중국에 도착한 불교. 이후 불교는 급속도로 주변에 전파됐고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은 무엇보다 불경을 담아낸 종이었다.